결혼한 자녀와 대화하려고 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진 적 분명 한 번쯤 있으셨죠. 내가 부모로서 사랑으로 조언했을 뿐인데 자녀는 그걸 간섭이라며 짜증을 내고 그래서 한 발 물러나면 이번엔 관심이 없다고 섭섭해합니다. 어디에 맞춰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고 결국엔 서로 감정만 상한 채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부모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한 자녀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몰랐던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친구, 심지어 손주들과의 관계까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자녀와의 거리를 줄여보세요. 지금부터 자녀와의 관계를 확 바꿀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 간의 갈등과 관계 회복입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결혼한 자녀는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리면서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식사 시간부터 집안일 하는 방식, 휴일을 보내는 방법까지 일상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규칙과 습관이 생기게 되죠.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큰 변화를 겪게 되죠. 부모님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가족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며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와의 관계 또한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결혼한 자녀 간의 갈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지 모릅니다. 자녀는 독립된 어른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충돌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이를 풀어내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기대치 차이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자녀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책임을 다하는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가정에 맞춘 명절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육아 방식을 선택하려 할 때 부모가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반응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구나,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 유지의 기본이 되죠. 비록 부모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자녀 부부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 통화하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 모임 갖기, 중요한 결정사항은 미리 상의하기 등이 있죠. 둘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기, 자녀 부부의 사생활 보장하기, 중요한 결정은 자녀 부부가 직접 내리도록 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작은 성취에도 축하와 격려하기, 비판이나 비교는 삼가기 등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꾸준한 소통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걱정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할 때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식의 무시로 인한 부모의 상처와 대응 방법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자녀의 냉담한 태도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헌신이 잊힌 듯한 순간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부모님께 자녀가 무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연락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횟수마저 줄어들면 부모님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도 며칠 다녀가더니 이번엔 얼굴도 비치지 않네. 전화라도 한 통 해주길 기다렸는데 나도 이제 자녀에게 짐이 된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결혼 후 새로운 관계와 책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역시 부모를 외면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는 결혼 후 직장 생활과 새로운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관계와 책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완벽히 신경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유가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이 서운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심화된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차가운 태도는 대개 새롭게 맡은 책임감이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를 일부러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쁜 일상을 이유로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지 않거나 대화 중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왜 이렇게 변했니? 라고 비난한다면 자녀는 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한 마음에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거나 내가 너희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라는 말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녀가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와의 거리를 더욱 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많이 바쁘구나. 힘들진 않니? 엄마도 네 나이 때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단다. 너가 잘 해결해 나갈 거라 믿는다. 이런 따뜻한 말은 자녀에게 부모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태도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종종 자신의 삶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후 자녀는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여전히 자신을 아이로 대한다고 느낄 때 반발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 너가 스스로 잘 판단했겠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자녀가 부모를 더 가까운 동반자로 느끼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혼 후 자녀는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합니다. 부모님은 결혼 전과 달라진 자녀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책임을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너도 이제 내 가정을 잘 꾸리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조언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바꿔보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부모가 먼저 소통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 이제 그만 참견 좀 하세요라고 말했다면 이를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얘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다라고 응답하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이러한 공감과 이해의 태도는 자녀의 방어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모와의 대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하고 싶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부모가 보여주는 따뜻하고 열린 소통 방식에서 나옵니다. 넷째, 본인만의 시간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를 무작정 기다리며 서운한 마음을 키우기보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자신만의 시간을 잘 가꾸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은 자녀들에게 안도감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시기일 수 있지만 시간은 분명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녀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헌신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감사함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지지는 결국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길 기다려보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멀리하기보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변함없는 지지와 따뜻한 공감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며 시간이 흐른 후 자녀가 다시 부모를 찾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의 헌신과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헌신하며 자녀를 키우고 때로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삶을 희생해 오셨습니다. 결혼 비용을 지원하거나 신혼집 마련을 돕는 것, 심지어 무리한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속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다툼을 초래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헌신이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재산 상속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공정한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재산은 너희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형제자매 간의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한 모든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더 안심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의 헌신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되지만 과도한 희생은 오히려 가족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율할 때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재산 상속 문제는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부모님의 삶과 자녀의 관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 상속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가 이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 정작 본인들은 노후 대책 없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의 깊은 갈등이 일어나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짐으로 여기거나 찾아뵙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자녀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모에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책임감을 키우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상속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녀들에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 것인지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분배 방식을 미리 논의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한 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재산은 너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형제자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은 단순히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자녀의 관계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계획적인 상속과 자녀와의 소통은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을 유지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세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는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노후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스스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 자녀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관계를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부터 경제적 준비까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존경과 안도감을 동시에 줄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은 재산 상속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고 특히 형제자매 간의 공정한 분배 방식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명확한 의사표현은 자녀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적인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은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 세금이나 법적 절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상속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이 이뤄진 후에도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따뜻한 관심은 상속 후에도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흔히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재산 상속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려주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사랑은 오래도록 남아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으시죠. 특히 자녀가 결혼 후 새로운 환경과 책임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화의 방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새로운 가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마저도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떤 말을 건네야 자녀와의 대화를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모가 여전히 자녀에게 조언하려 하거나 관여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물러서서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화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법의 말들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때,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또는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또는 그럴 수 있지라는 짧은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이 단순한 표현이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전달되며 자녀가 부모의 지지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와의 대화를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존중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기 쉽지만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내는 걸 보니 자랑스럽구나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러한 인정과 칭찬은 자녀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결혼한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자녀의 사소한 선택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신 자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결정한 일을 응원할게라는 말은 자녀에게 독립성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부모가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공감, 존중,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언을 건네는 차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마법의 말, 그럴 수 있지.
이 짧은 한마디는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따뜻한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법의 말.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마법의 말. 힘들었겠구나. 자녀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을 담은 이 한마디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녀와의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의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너희가 잘못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대화를 단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화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힘들었을 거야. 이처럼 공감의 표현은 자녀와의 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엄마 아빠는 널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건네기보다 미소나 눈빛으로 자녀를 응원하는 모습은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소통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편안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짧은 통화나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간단한 문자 메시지나 사진 한 장으로도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고 마음을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말 한마디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자녀와의 대화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 가족의 행복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한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대화를 지속할 때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짧은 전화 한 통, 특별한 날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돈독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언을 주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따뜻한 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때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대화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꾸준한 관심과 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든든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종종 서로 다른 기대치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결혼했어도 예전처럼 자주 보고 싶고 큰일 있을 때마다 의지하며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손주도 보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었는데 이런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자녀는 결혼 후 새로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가족과도 시간을 나눠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완벽히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시간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부모님이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부담스러운데 이런 자녀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부모님의 기대와 충돌하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대치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부담이 아니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너희가 바쁜 걸 알지만 이런 날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 자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응답할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의 규칙과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배우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본인의 일정과 계획을 우선시하는 경우에도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자녀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자녀에게 독립성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덜어줍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육아 방식에 대한 조언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비판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물어봐, 내 방식대로 잘 해낼 거라 믿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위해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자녀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노력을 할 때 갈등의 여지는 줄어들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가 다르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태도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와 배려를 이어간다면 기대치의 차이는 관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족 간 기대치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반면 자녀는 결혼 이후 새로운 가정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독립된 생활을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애정이 부담이 아니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한 걸음씩 다가가는 노력만으로도 기대치의 차이를 줄이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치의 차이를 조율하는 몇 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부모님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자녀는 부모님의 관심이 자신을 향한 사랑임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너희가 바쁜 걸 알지만 이런 날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고 자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을 정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주말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명절에는 하루 이상 시간을 보내기 같은 약속들은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융통성과 여유를 가지세요. 모든 계획이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세요. 매일 짧은 전화 통화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도 서로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격려하세요. 부모님은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반대로 자녀는 부모님의 지원과 애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자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결혼 후 자녀가 달라진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들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성숙함과 책임감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가족을 포용하세요. 사위나 며느리도 이제는 가족입니다.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더 큰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대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대치의 차이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표현 방식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 부모님을 향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조금씩 기울일 때
그 차이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결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무심한 태도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속을 고민하기보다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본인의 노후도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대화는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구나와 같은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서로의 기대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결혼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야 하며 부모님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갈등과 해결책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성장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독립적인 삶과 선택을 존중하며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가족의 행복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이 모든 노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대치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조율하려는 노력은 더 큰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에서 시작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노력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깊고 단단한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성장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며 자녀의 감사와 배려는 부모님께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오늘부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쌓여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사랑과 신뢰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의 행복은 바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더 깊은 사랑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반드시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관심은 단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